반갑습니다. 제가 약속드렸던 파이널 기간 공부 방법들 시리즈로 쭉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,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기출 학습입니다. 저도 파이널 강좌 저희 더 베스트 온에서 기출을 다루죠. 저희 파이널 강좌에서는 6월, 9월 올해 거죠. 올해 6월, 9월에 변별 요소들을 과거 기출에서 찾아볼 수 없냐, 찾아볼 수 있다면 그걸 한번 다 정리해서 복습을 하면 좋지 않겠냐, 이런 취지에서 조금 선별해서 압축적으로 진행을 합니다. 저는 제가 수험 생활을 여러 번 하면서 느낀 게, 기출을 막판에 그냥 뭐랄까, 여러분 기출을 돌린다고 표현하잖아요. 뭐 3개년, 5개년 돌린다. 저도 그거 다 해봤거든요. 해봤는데 그게 막 그렇게까지 유효하다고 못 느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파이널 기간 기출을 어떻게 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학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저거예요. 평가원의 감각. 저건 나중에 얘기할게요. 평가원의 감각을 잃으면 안 되니까 기출로 돌아간다. 그 다음에 저 몇 개년에 되게 집착을 하는 친구들 있어요. 최소 3개년은 돌려야 된다. 뭐 몇 년부터는 이게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 봐야 되고,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몇 개년 돌리고 수능 시험장 가야 된다. 근데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야 다 기출 돌리잖아. 기출이 답이래. 뭐 혹은 여기에 뭐 제가 적진 않았지만 사설을 보는데 자꾸 점수 안 나오니까 열받아서 그냥 기출을 가는 경우도 있죠. 뭐 퀄리티가 안 좋다 이러면서. 그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이거예요. 결국엔 우리가 수능 전날까지 공부를 지속하는 이유가 뭐예요? 성적을 올리고 싶으니까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기출을 그냥 계속 돌리면 실력이 오를 거냐 이거야. 이게 당연히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.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건데, 제가 크게 4가지 주제를 준비를 해왔어요. 우선 성적을 올리는 공부가 뭐냐, 이거부터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.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모르는 걸 알게 돼야 돼요. 그러면 국어에서는 뭐 예를 들어 언어 파트의 경우에는 개념이 있으니까 모르던 개념이나 잘못 알고 있던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. 뭐 요거가 제대로 된 공부일 수 있겠고, 그게 아닌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못하던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.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잡아볼 수 있겠죠.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여러분이 기출 회귀를 했어요. 그래서 뭐 5개년 기출을 내가 6월, 9월 수능 쭉 처음부터 보겠다. 이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,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이 기출을 봤다는 전제하에 이 5개년 기출을 새로 보면 여러분이 못하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냐, 포인트가 이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을 올리려면 해야 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, 기출 회귀를 통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냐, 아니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바로 이해되실 건데,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출을 돌려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돌리는 게 문제야. 일단 목적의식이 없죠. 그냥 막판에 기출 봐야 된대, 뭐 요 정도가 거의 끝이에요. 더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이유는 없어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. 새로운 걸 못 얻는다는 거. 특히 기출을 여러 번 봤던 재수 이상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 기출을 다시 전체를 다 본다고 해서 새로운 걸 얻을 가능성은 좀 적어요.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, 봐봐요. 우리가 기출을 돌린다 그러면 이게 아는 문제도 다 풀어요. 우리가 기출을 볼 때 헷갈렸던 문제를 푸는 거는 오케이야. 근데 내가 기출 돌려야 되니까 쉬운 문제까지 쭉 풀면서 뭐 하냐면 시간을 날려요. 이게 파이널 땐 진짜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. 그러면 이 시간이 원래 어디에 들어갔어야 돼요? 우리가 못하던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어떠한 것, 여기에 들어갔어야 돼, 이 시간이. 근데 우리가 아는 거 반복하는 시간을 날린단 말이야. 기회비용 측면에서 그냥 기출을 생짜 몇 개년 돌리는 게 너무너무 안 좋아요. 그리고 이 평가원의 감각이란 거 말이에요. 이거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 공감을 사기 위해 제가 매번 말하고 있는데, 수능 제가 시험장 4번 갔잖아요. 수능 시험장 가죠. 그럼 여러분이 기존에 어떤 걸 의식하고 연습하고 들어갔든 이거 사설 같아. 수능 시험장 들어가면 그냥 새로워요. 그냥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. 포장지 바꾸면
이게 뭐 무슨 모의고사인지 몰라요. 아니 진짜로 이거 시험장 갔다 와본 분들은 알 텐데. 아니 수능 시험지 보면서 역시 평가원이야. 이거 안 돼요. 이거 되는 사람 진짜 소수지. 이미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될까 말까요, 이거는. 우리가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평가하는 입장에서 야, 역시 문제 진짜 깔끔하게 잘 냈다.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. 시험장에서는 절대 평가원의 감각이라는 거에 의존해서 문제를 못 풀어. 절대라는 말을 뺄게요. 대부분. 그리고 평가원의 감각이라는 거를 뭐 어렴풋하게라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점수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, 이미. 근데 지금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내가 성적을 올리고 싶어서 이 기출행견연 돌리겠다.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. 그리고 이 기출을 회귀하면서 평가원의 감각을 언급하는 거에 제가 생각하는 진짜 안 좋은 이 내적 동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사설 퀄리티 평가 이거예요. 제가 특정 업체 모의고사에 뭘 옹호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.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. 내가 문제를 사설 모의고사를 막판에 풀면 점수가 솔직히 이게 잘 안 나오잖아. 왜냐면 좀 어렵거든요, 평균적으로. 그러면 기분이 좀 많이 나빠. 저도 제가 수험생 때 그 봉투 모의고사 같은 거 사가지고 풀면은 저 때는 막 지금처럼 전문적인 회사가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서점에 가서 먼지 쌓여있는 봉투 모의고사 이런 거 사다가 풀었단 말이야. 풀 게 없어가지고. 근데 그거를 푸는데 내가 그 문제를 풀면서 너무 많이 틀리니까 봐봐요. 제가 사수할 때 6월 100점, 9월 100점, 그리고 웬만한 제가 다녔던 학원에 뭐 원래고사 이런 거 봐도 학원에서 맨날 1등으로 몇 개 안 틀리는데 봉투 사가지고 풀면은 와다다다 틀리니까 이게 수능 직전인데 너무 기분이 안 좋잖아요. 근데 이럴 때 도망친다고 학생들이 다. 사실 문제에 오류가 없으면 무조건 배울 게 있는 건데 내가 이게 도망쳐요. 기분이 나쁘니까. 그러면서 이거는 평가원 스타일이 아니야. 이래. 아니 평가원 스타일을 그렇게 잘 알면은 6월 9월 시험을 잘 봤어야지.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평가원의 감각에 집착하지 마요. 진짜 그런 거 없는 거야. 그거는 우리가 사후적으로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들이 수업을 준비할 때 평가원에서는 수능 시험이라는 걸 이렇게 출제를 하더라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자. 이런 차원에서의 이야기지 현장이랑은 괴리가 좀 심해요. 이해되죠? 그럼 제가 여기까지 말해버리면 야 그러면 너 기출 보지 말라는 거냐? 너 기출 부정론자냐? 그건 또 아니죠.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을 보지 말란 말 아니에요. 왜냐면 저도 그 파이널 커리에 기출을 하잖아요. 핵심은 뭐냐면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. 자,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고3인데 내가 1학기 때까지는 내신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수능 공부를 좀 많이 못해서 여름방학부터 하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 심화 커리부터 시작을 해서 기출을 제대로 못 봤다. 이런 경우에는 이게 기출 회귀가 아니라 이제라도 기출을 봐야 되는 거죠. 그러면 기출을 봤을 때 반드시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. 그 다음 내가 N수야. 근데 기출을 많이 봐서 지겨워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출을 봐야 한다면 왜 봐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. 이걸 통해 내가 뭘 얻고 싶은가. 예를 들어서 제가 파이널 컬에서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출을 지겹게 봤는데도 같은 패턴의 포장지 조금 바꾼 거에서 다 당했단 말이야. 그러면 우리가 같은 패턴이 뭐가 있었는지를 여러 개의 포장지가 엮여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보면 올해 수능 시험장 들어갔을 땐 똑같은 변별을 안 당하지 않겠냐. 그런 복습의 차원으로 저는 준비를 했죠. 자, 이런 게 하나의 예시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번에 그 9월 모의고사에 나온 뭐 경사라든지 이런 게 시가 독해가 잘 안 됐어. 그래서 내가 역대 평가원 현대시 독해 어려웠다고 평가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쭉 모아서 보겠다. 이런 식의 목적의식 필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파이널 공부할 땐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건데 양을 늘리면 안 돼요. 그러니까
이 양을 늘린다는 게 목적의식 없이 양이 늘어나면 안 돼. 여러분 생각해봐요. 기출 5개년? 양 많아요. 이거 읽고 풀고 근거 찾고 내가 잘못한 거 피드백하고 하면 이게 양이 되게 많아요. 지금 2달도 안 남았잖아요. 이거 쉽지 않아요. 이거 하다 시간 다 가요. 근데 그거 하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은 게 많이 껴있거든요. 그래서 계속 생각해야 돼요. 이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? 그럼 안 해도 된다면 안 해야 돼요. 그렇게 여러분의 필요에 맞춰서 계속 덜어내서 줄여요. 이 줄인 것들을 모아서 채워야 돼요. 그게 기출이든 실모든 엔제든 뭐든 간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기출을 볼 때 목적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겠고, 만약에 그런 게 잘 없다 그러면은 파이널 강좌들 그 기출 준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. 어쨌든 N개년 무지성 돌리기는 하지 마시라. 그게 도움이 정말로 안 된다.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기출 N개년을 주변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손을 놓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.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관여를 못하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, 어쨌든 제 생각은 무지성 돌리는 거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. 아시겠죠?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다음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, 다음에는 실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. 어떤 식으로 실무를 활용해야 되고 실제로 실무를 풀면서 무엇을 얻어가야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, 이 얘기를 제가 잘 정리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긴 얘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